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.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낫지 않고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.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일까요? 임신하시는 분? 출산하시는 분? 모두 아니고요.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염 환자들이 많습니다. 질염의 증상은 가려워요. 냄새가 나요. 분비물이 코처럼 나와요. 아니면 물처럼 나와요.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. 질염의 경우에는 분비물이 있다고 무조건 질염은 아닐 수도 있고, 냄새가 난다고 물론 질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뇌 검사를 통해서 균이 나와야 되겠죠. 질염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염이 있습니다. 질염균 중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질유산균, 젖산균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, 원래는 약산성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. 군집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, 이런 생태계가 무너지는 경우, 예를 들어서 뒷물을 자주 한다, 아니면은 꽉 맞는 레깅스나 속옷을 입는다, 아니면은 성관계가 애에 노출이 됐다, 이런 경우에는 환경들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는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균들의 특징은 분비물이 많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수포 같은 게 뽕뽕뽕 올라올 수도 있고요. 쓰라린 통증을 호소하는 게 특징입니다. 이런 질염들이 잘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, 콘돔을 꼭 사용하고, 관계 후에는 꼭 씻어주고,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건 오래 쓰지 않고 습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, 밤에는 샤워하고 바로 속옷 입지 마시고 충분히 말리고 통풍을 한 후에 옷을 입으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. 샤워 후에는 바로 속옷 입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. 질염이 나와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. 이 항생제가 먹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5일 먹어야 되는데 3일 먹다 보면 분비물도 없어진 것 같고, 통증도 좋아지는 것 같고, 간지럽지도 않고, 그럼 약을 그만 먹으면 어떨까라는 나와의 타협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오히려 균은 낫지 않고 만성질염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.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락게임을 있잖아요. 둘이 싸우는데 KO 시키지 않고 웬만큼 때리다 도망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약을 드시면은 만성 질염으로 가고, 다음에 검사해 보니까 남아있고,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항생제가 좀 잘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첫 번째 약제를 써보고 안 되면 두 번째 약제를 써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질유산균을 잘 드시는 것,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만성질염이 가는 지름길은 약을 잘 안 먹고 먹다가 그만두는 거, 그리고 질유산균을 먹지 않는 것, 그리고 콘돔 쓰지 않는 것들이니까요.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가지고 반복될 수 있는 질염을 미리미리 잘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.